줄기부터 잎, 뿌리까지 사람을 살리는 나무 이야기. 12시간 동안 수채 구워 받아낸 온나무 진액. 큰 나무가 한 3개, 4개나 돼야 한 덩이 차이입니다. 힘이 들어. 떼다가 나오려고 그래. 100년 가까이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명맥을 이어온 사람들. 그리고 땅속에서 자라는 나무, 강원도의 칡. 큰 거는 뭐 길이도 한 10m 넘고 그렇죠. 무게도 10m? 100kg 넘게 나오고. 달고 맛있고 하얘. 이 맛에 먹잖아요, 사람들이. 황금빛 진액을 품은 나무 인삼, 황칠나무. 투구하고 갑옷에 칠을 해가지고 금과 같이 빛났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데 이 보물인 나무이죠. 세월 속에서 사라져가는 토종 자산을 지키려는 사람들. 입맛은 물론 건강까지 지키는 보물.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경남 함양. 2,000평방미터에 달하는 이곳을 가득 채운 건 바로 온나무입니다. 잎 하나 없는 겨울 온나무를 자르느라 분주한데요. 이 껍질 사이에 이거 옷진액이 들어있거든요. 네, 온나무 진액. 그거 빼기 위해서 온나무를 잘라요. 약으로 먹는 진액은 7년 이상 자란 겨울 온나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함양은 전국 3대 옷 생산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26년 전, 27년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나도 한 32살 때부터 시작했거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이제 나 설세면 9이죠. 9? 네, 59. 옷이 어디 그렇게 좋아요? 속병, 이장, 약 좀 많이 하시고 이제 밥을 제대로 못 잡수 분들, 그분들 잡수면 직박이다. 네, 대부분 다 잘 되라. 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일이 끝날 때쯤 나이 지긋한 선배 작업자들이 합류를 하는데요. 조금은 수월한 나무 묶기 작업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난 89이라. 한 70년 됐어. 근데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건강하면 좋다가지, 좋지. 평균 연령 77세. 평생을 온나무와 함께한 전문가도 옷을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옷 타는 사람은 옷이 좀 몰라. 건지러워. 몸이? 예. 발그레 해갖고 가렵고 시루목 나무라고 또 있어. 옷 안 타는 약이 있어. 그 나무를 삶아갖고 묵고 이걸 묵으면 옷이 올라도 더러우고 좋아. 옛날 보통 이 오치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참 건강해요. 온나무와 함께한 세월에서 덤으로 얻은 건 건강. 그렇지만 이렇게 나무를 한 짐이나 지고 괜찮으신 건가요? 아유, 안 무거우세요? 내가 봐. 난 나이가 80이라. 아이고. 야, 정정하시네 다들. 선생님도 옷 진액 많이 먹어서 건강하신 거예요? 하나씩 아버지 3대째. 모든 작업자들이 대를 이어서 해온 일. 하지만 이제는 배우려는 이도 없습니다. 오직 전통 방식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옷 진액을 빼고 있어. 진액 빼는 거? 네. 우리 어르신 칼질 해가지고. 네. 정말 이분은 칼질을 하는 어르신. 네. 우리 어르신은 또 구워서. 이제 저가 이제 대롱으로 옷 진액을 받는. 진액을 얻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수작업으로 진행되는데요. 그 흔한 기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칼질을 왜 내는 거예요, 나무에다? 옷 진이 칼질을 해야 꼴짝으로 열려 나오거든. 요거 하나 나온 데가 아마 콩알만큼 나오려면 몰라. 콩알만이. 그야말로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 칼질만 한다고 그냥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래야 진이 나오거든. 한 떨어도 흘리면 안 돼, 이거. 그래서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있을 때 빼는 거예요? 진이 열줄 난다 싶으면. 네. 수채 구워 끓어오르는 진액을 바로 채취해야 하는데요. 한참을 굽다 꺼낸 온나무에는 열기는 물론 불씨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무에도 지금 불 나고 있는데?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쌓아온 세월만큼 무감각해진 손. 그런데 손에 끼고 계신 건 뭔가요? 손가락에 이걸 끼야 파치야 살살더라. 골무네니까 한마디로 골무 같은 거. 걸무고. 요거는 이 밑에 이제 파치 주는 거. 골무부터 진액을 받는 통까지 모든 도구 역시 전통 방식 그대로 직접 제작한 건데요. 애써 뽑아낸 진액을 한 방울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칼집이 난 흠을 대나무 통으로 정성껏 훑어줍니다. 요거 하나 통 다 하려면은 한 어느 정도 걸려요? 이게 한 2시간, 3시간. 2시간? 해야지. 그러면 2시간, 나무 한 3시간.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들어가요? 큰 나무가 한 3개, 4개나 떼야지 한 덩이 차이. 아, 요거 얼마 정도요? 한 통에 요거 정도? 이게 한 50g이나 이때 근데. 150g? 한 통 차면. 하루 12시간을 꼬박 걸려 얻는 양이 고작 1kg 남짓. 고된 작업에 이젠 대를 이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90이 다 돼가고, 다 돼가시는데, 어르신들 하다해도 이제 몇 년 더 하시겠어요. 진짜 그 집을 하나 어찌려는 것도 멸종 이기로 돼 있으시죠. 내신 분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다 봐도 어찌려는 데 실력 없어요. 원조 한 군데 쫙 해내고, 그리고 진짜 없어요. 진행 하칠내는 사람, 하칠내신 분이. 어르신 한 10년만 더 내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어르신 가능하시겠어요? 10년? 그럼 내 100살 묵는디. 장인의 손길에서 탄생하는 진액. 그 가치는 짐작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만큼 귀한 보약, 맛 한번 볼 수 없을까요? 요리하고 못 마셔. 그냥 맛도 못 봐요? 그냥 잡수지는 그냥 못 마셔. 아, 그래요? 입술에 먹으면 새카매가지고 베려. 그치, 입술에 안 부끄러워. 딱 가마 비면은 계란 맛도 모르게 그냥 넣고. 그러면 굉장히. 어르신, 어떠세요? 그러면 그냥 이어서 이끌고 막 싹. 이장 청소로 싹 해피요, 그냥. 속에 아마 끝내죠. 그렇게. 벌어지는 거 이런 막 절단 놔버리고 생년 안 도져. 생겨는 거만. 그렇게 막 밥맛도 저절로 들어오고 그래. 혈액순환은 물론 항암 효과까지 지닌 온나무는 껍질까지 버릴 게 없습니다. 옷따개나 돼지고기 수육이나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돼지고기 사태로 한번 삶아볼게. 맛 한번 보고 가세요. 네. 진액을 뽑아내고 남은 껍질을 활용하면 맛은 물론 영양까지 더해지는데요. 이 껍질을 넣으면은 진짜 고기가 달라요, 진짜? 그럼요. 어떤 식으로 달라요? 고기가 엄청 담백하지. 이 온나무가 기름을 싹 빨아 당기더라고. 이게. 가마솥 끓는 물에 살이 잘 오른 흑돼지를 넣고 옷껍질은 제거하기 쉽게 망에 넣어 첨가합니다. 아궁이에 나무를 떼 푹 삶은 수육. 옷향은 가득 머금고 기름은 쏙 빠진 담백한 보양식이 완성됐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어머니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게 잡수세요. 거장하게 맛 좋아. 싸가지고 잡숴봐요. 구수하게 맛있어. 이빨이 없어 안 돼. 세월 따라 진해지는 건 나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기가 그냥 삶으면 막 기름도 많고 오겹살에서 삶으면 꾸덕꾸덕하고 고수고 맛있어요. 서로 다독이는 이 맛에 더 힘이 나는 거겠죠? 어머니 오늘 일하시고 힘든 거 싹 가시나요? 우리 아저씨들은 내일이고 뭐 내온 일이고 신나로 꼭 오실 거야. 그죠? 네? 안 사장 설레라 욕 봤다. 온나무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온나무 때문에 저도 이제 계속 나 직장을 얻으니까 그 보람이죠. 온나무는 보물이다. 보물. 바로 그러. 이제 다 됐죠.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이걸 들었다면 이렇게 맞주분이 없으면 뭐래요? 아이 근데 그만합시다. 이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산속으로 가볼까요? 그런데 이분들 사비며 곡괭이까지 심상치 않습니다.
아, 산에 이제 나무 찾으러 갑니다. 여기 주위에 널리고 널린 게 나무인데. 예, 나무인데 이제 땅 속에 있는 나무 찾으러 가는 겁니다. 칡입니다, 칡. 아, 치. 네. 땅 속의 나무, 칡을 캐기 위해 산을 오르는 이들. 강원도 험한 산세. 그것도 눈이 녹지 않은 길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칡을 운반할 지게까지 메고 오르다 처음 발견한 것은 경쟁자의 흔적입니다. 여기 돼지가 먹었다, 야, 이거. 여기가 내려왔는가 보다, 돼지가? 돼지가 이렇게 칡 이런 거 사서 다 잘라 먹은 거죠. 먹을 게 없으면 와서 이제 먹고. 아, 이렇게 치켜로 다니다 멧돼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멧돼지 만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냐면 멧돼지를 건들면은 자기를 해코지하는 것처럼 자기도 사람하고 똑같이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돼지가 덤비는 거지,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돼지가 덤비는 건 없어요. 사람이 가다가도 짖는 현극만 해도 돼지는 덤벼들어요. 저를 해코지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멧돼지도 굶주리게 되는 겨울산. 한 수 배우긴 했지만 가파른 산을 오르느라 칡을 찾기도 전에 제작진이 먼저 지치고 말았네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요 위에까지 아직도 가야지. 끝까지 가신 거죠? 산 거의 중도까지 가야지. 높이 오를수록 사람 손이 닿지 않아 기회가 더 많아지니 힘들어도 참을 수밖에요. 그렇게 한참을 산을 오르다 갑자기 여기도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찾으신 건가요? 네, 지금 찾았는데 일단은 캐봐야 될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줄기 봐서는 좀 그래도 큰 게 나올 거란 예상은 돼요. 어떤 줄기요? 저기 지금 나무에 지금 감고 있는 굵은 거 있죠, 나무에. 아, 저 나무가, 네, 저것도 식줄기예요. 저 줄기였구나. 그냥 네. 나무가 아니라. 네, 그렇죠. 한 50년 정도는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50년? 네, 오래되면 식줄기가 이제 또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 나무 뿌리 사이로 들어가서 캘 수 있을지는 캐봐야지 될 것 같아요. 무려 3그루의 나무를 감싸고 있는 칡. 생존력이 강한 칡은 해를 가리는 것은 물론 땅속 영양분까지 빼서 산림을 해치는 주범인데요. 칡도 캐고 나무도 살리는 일. 하지만 땅속의 일이니 파보기 전까지는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 땅이라 혼자였으면 서너 시간은 넘게 걸릴 작업. 땀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머리에서 김 나고 그러는데. 아,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땀을 흘리세요? 아, 움직이니까 덥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심각한 표정의 두 사람. 바위가 맞물리니까. 여기까지인데 바위가? 큰 바위가 나무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만 뿌리를 제거하고 바위를 빼내는데요. 와. 기뻐할 틈도 없이 계속되는 작업. 하지만 칡은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야, 진짜 칡 꼭꼭 숨었네요. 꼭꼭 숨었어. 내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칡. 하지만 아직 그 크기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긴 것은 10m까지 깊이 내려가며 뿌리를 뻗기 때문에 그저 짐작만으로 파내려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2시간 가까이 작업한 끝에 드디어 수확 성공. 작업자의 키보다도 큰 칡은 빼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칡이에요? 네, 칡이. 야, 이걸. 이게 보면은 진짜 나무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멀리서 보면 이제 그냥 나무나 이런 건지 알죠. 이거 한 30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30kg? 네. 칡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건가요? 예. 약도 한 배, 몇 배죠. 아, 몇 배? 예. 칡이 큰 것은 무게만도 100kg 이상 나가는데요. 흙 속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로 그 약효도 뛰어납니다. 칡이 예전에는 이제 아버님들 이제 술 드시고 난 뒤에 숙취 때문에 많이 드셨죠. 근데 이제 여성분들한테 좋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드시더라고요, 이게. 아, 여성분 어디에 좋아요? 갱년기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 갱년기에? 네.
자연이 아낌없이 내줬으니 안전을 위해서도 땅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다시 칡을 찾아 길을 나섰는데요. 경력자들에게도 작업은 고된 모양입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차도 한잔 하시고 나무로 차 만들어 드릴게요. 느릅나무라고 양나무가 하나 있네요, 여기. 아, 느릅나무? 네. 아, 그게 느릅나무예요? 네. 자,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요. 아, 네. 아, 요 정도면 하면은 나무한테는 이상이 없나요? 그렇죠. 다시 재생이 되니까. 아. 근데 전체적으로 다 벗기고 그러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죠. 따뜻한 물만 있으면 자연산 약초차 한 잔이 뚝딱 완성됩니다. 이렇게 소소한 낭만도 있지만 고된 일인데 어떻게 칡과 인연을 맺게 되신 건가요? 칡하게 된 건 이제 시골이니까 저희 사는 데가 이제 아버지가 광산 다니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칡해를 이제 산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도와드린다고 따라다니다 이제 저도 산에 자연스럽게 다니게 된 거죠. 철 모르던 시절 아버지를 따라 재미로 다녔던 산이 이제는 아들에게도 삶의 터전이 됐는데요. 이 힘든 일을 아버지는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꽝꽝 얼어붙은 땅을 기약 없이 파내는 일은 장정 둘이 번갈아 하기에도 버겁습니다. 마치 수도관 공사라도 하듯 길게 굴을 파고서야 드디어 결실을 맛봅니다. 거의 이것도 뭐 한 4, 50년 된 것 같은데 이제 크기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아까 거보다는. 사람 키보다도 큰 칡을 이동하기 쉽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 지게에 싣는데요. 60kg이 넘는 무게가 실렸지만 마음만은 가볍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면 바로 칡즙 만들기에 돌입하는데요. 껍질을 까고 알맹이를 갈아낸 직후의 하얀 것이 좋은 칡이랍니다. 2~3시간 정도 물에 불려 숙성시킨 뒤 비로소 즙을 짜내는데요. 갓 짜낸 칡즙의 맛은 어떨까요? 아까 산에서 먹었을 때 썼는데 네. 지금 마시니까 달달하네요. 네, 그렇죠. 저한테는 이제 도움을 주는 나무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드시는 분한테는 아주 이제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분들 드시고 더 건강해지시는 그런 바람이 있죠. 땅속의 나무, 칡으로 챙기는 겨울 건강. 어때요? 네, 맛있네요. 마지막으로 전라남도로 가볼까요? 산중에 자리한 이 농장은 겨울에도 푸른 잎으로 가득한데요. 소나무도 아닌데 사철 푸른 이 나무의 정체는 뭘까요? 이게 지금 황칠나무입니다. 황칠나무는 좀 생소한데 황칠나무가 뭐죠? 우리나라 식물입니다. 그 따뜻한 지역에 살면서 분포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시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우리나라 보물 중의 보물이라고 일컬었던 황칠나무. 그 향부터가 다른데요. 피톤치드 일종인 안식향이 나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한다 해서 안식향이라고 합니다. 잡내까지 없애주는 안식향은 물론 나무에서 추출한 진액은 예로부터 특별하게 쓰였는데요. 당나라 당태종이 백제에서 황칠을 가져다가 투구하고 갑옷에 칠을 해가지고 금과 같이 빛났다. 지금의 인공 도료로 내기 힘든 수려한 황금빛을 자랑해 주로 궁궐에서 천연 도료로 사용을 했는데요. 한 번 칠하면 천년을 간다는 황칠은 채취하는 방법도 독특합니다. 여기다 동전처럼 구멍을 뚫고 네. 제가 배양한 미생물을 여기다 접종을 합니다. 미생물이 나무에 침투를 하기 때문에 방어 물질로서 황칠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사막에는 석유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황칠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황칠나무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황칠나무의 약재는 항암과 면역력 증진, 신경 안정에 특효라는데요. 나무 인삼이라고도 불리는 황칠나무가 이곳엔 무려 5,000그루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황칠 한 지는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한 30여 년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난 것인데 맥이 끊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반드시 살려야겠구나. 국내뿐 아니라 세계를 돌며 한국 특산종 황칠의 가치를 알리고 있는 정병석 박사는 황칠 숙련 기술 전수자 1호로 지정된 전문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합죽선인데 네. 흰 한지에다가 황칠을 칠하면 이렇게 됩니다. 안식 향을 손쉽게 편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죽선에다 칠을 했고 한지가 굉장히 두꺼워져 가지고 여기는 이 작품들이 오래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진액을 바른 부채로 언제든 향을 지니고 다닐 수 있게 한 것은 물론이고 잎을 우려낸 황금빛 약차로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게 했는데요. 약간 단맛도 느껴지면서 입안이 맑아져요. 몸이 많이 피곤했던 분들도 피곤한 것이 없어집니다. 숙취 해소제로 아주 좋습니다. 무엇 하나 버릴 게 없는 황칠나무. 그리고 여기 황칠나무로 재탄생한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황칠 옷을 입은 소고기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황칠 소스를 이용해서 고기의 부드러운 맛과 또 이제 담백한 맛을 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차이를 모르겠는데요. 윤기가 짤을 올려서 육질이 되게 부드럽고 잡냄새가 안 나고 감칠맛이 나요. 감칠맛? 네. 저희 나이 때는 왜 이렇게 소고기를 좀 익혀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이에요. 우리 아저씨가. 다른 데서는 안 먹고 여기 와서 먹어요.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술도 잘 들어가고 그 다음날 먹으면 깔끔해요. 제가 솔직히 현장직 해갖고 몸도 피곤하고 하는데 먹고 나면 너무 깔끔해서 너무 자주 하고 막 제일 좋아요. 네. 담백한 맛은 물론 피로회복 효과까지 느낀다는 황칠 소고기. 사실 황칠나무를 활용한 요리가 탄생하기까지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맨날 저녁마다 절여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야, 황칠나무가 이렇게 좋다니까 한번 다려 먹어보라 이래갖고 다려 먹게 됐습니다. 근데 한 3개월 되니까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혈액순환에 정말 좋은 거구나. 건강한 음식점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제가 나름대로 소원이었거든요. 요리에 접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다는데요. 먼저 버릴 게 없는 황칠나무를 그대로 잘 말려 망에 넣습니다. 잎하고 줄기하고 다 같이 성분이 똑같이 들어갔어요. 3가지. 끓는 물에 넣고 3시간 동안 푹 삶으면 진한 황칠 액기스를 얻을 수 있다는데요. 쉬워 보이지만 자칫 불 조절을 잘못하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우려나기 위해서 너무 센 불에다 하면은 말라버리고 준 불에다 쫙 맞추면서 약불에 맞추면서 액기스가 잘 우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정성을 들여 우려낸 진액은 처음 양에서 절반 이상 줄어 진한 향이 가득한데요. 그럼 이대로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24시간 숙성을 시켜놓으면 효능이 2배로 더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이상을 숙성을 시킵니다. 냉장고에다가. 이것이 바로 꼬박 하루를 숙성시킨 황칠 진액이라는데요. 또 한 가지 비밀 병기. 간장 없이 만드는 특제 소스를 황칠 소스와 2대1의 비율로 섞어 소고기에 고르게 벨 수 있도록 잘 버무려주면 잡냄새 없고 육질은 더 부드러운 소고기가 완성됩니다. 천년의 세월 속에 잊혀져간 토종 자원. 그 황금빛의 가치를 한국인의 맛으로 보존해가는 이들이 있어 오늘도 황칠나무는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나무. 그리고 맛과 멋으로 나무의 명맥을 이어온 사람들. 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푸를 겁니다.